여러분, 삼바 취약점 공격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인터넷에서 찾은 코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부분의 가이드가 성공한 케이스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요, 공격이 실패했을 때 드러납니다. 아마추어는 거기서 포기하지만 프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분석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튜토리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nmap, 그러니까 nmap으로 -ss, -sv 옵션을 줘서 타겟 IP의 열린 포트랑 서비스 버전을 확인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죠. 근데요, 정말 이 명령어 한 줄로 충분할까요? 실제 운영 중인 서버나 아니면 실력을 겨루려고 잘 만들어진 CTF 문제를 상대로 말이죠. 정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초보자와 프로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평범한 공격이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 보고 프로의 정찰법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또 공격이 막혔을 때 이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는 기술,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간 후에 마주치는 장벽들을 돌파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법과 가장 중요한 윤리적 책임까지 짚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도하는 이 간단한 공격이 실패하는지 그 명확한 한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서버나 잘 설계된 CTF 환경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 공격을 막으려고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놓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코드를 실행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바로 그 막막한 순간, 그게 바로 프로의 사고방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정찰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열린 포트 몇 개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거죠. 프로의 정찰은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 그러니까 모든 포트를 샅샅이 스캔합니다. 둘째, 그 문 뒤에서 어떤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알려진 보안 결항, 즉 취약점이 있는지 자동으로 점검하는 거죠. 훨씬 더 집요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프로의 첫 단계는 바로 이 P 옵션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흔한 포트만 찔러보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5,535번까지 가능한 모든 포트를 다 스캔해서 혹시 관리자가 숨겨뒀을지 모르는 서비스까지 싹 다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기 민레이트 1000 같은 옵션으로 속도까지 확보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1단계에서 삼바 포트인 139번과 445번을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포트들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nmapC로 기본 스크립트를 돌려보고 nmapV로 정확한 서비스 버전을 알아내고 nmapA 옵션으로 운영체제 정보까지 아주 상세한 정보를 싹 긁어 모아서 공격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거죠. 정찰의 마지막 단계는 자동화입니다. 이 다시 스크립트 이퀄 SMB 불는 멀티플라 옵션은 nmap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삼바 관련 취약점 스크립트를 총동원해서요. 우리가 노리는 12.2017-7494 같은 특정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바로 확인해 줍니다. 이 결과만 봐도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함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찰도 다 끝내고 공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마추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면 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순간에 막히거든요. 분명히 취약점이 있다고 확인했는데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익스플로잇이라고 딱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찾는 법. 그게 바로 프로의 기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문제 해결 체크리스트예요. 그냥 무작정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먼저 체크 명령어로 공격하기 전에 타겟이 진짜 취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타겟 아크텍처는 정확하게 설정했나요? 페이로드, 즉 공격 코드는 환경에 맞는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 IP 주소 L호스트와 포트 L포트 설정 실수는 없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set purpose true 옵션을 켜서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 그러니까 더 자세한 오류 메시지를 봐야죠. 특히 이 체크 명령어는 정말 중요해요. appears to be vulnerable이라고 뜨면 성공 확률 높다는 뜻이고요. not vulnerable이라고 나오면 미련 버리고 다른 공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unknown일 때는 불확실하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신호고요. 이 간단한 확인 절차 하나가 정말 수많은 시간을 아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격에 성공해서 시스템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아직 루트 권한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해킹의 시작이죠. 방화벽 같은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를 딱 얻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ID 명령어로 내 현재 권한부터 확인하고 uname a와 cat/etc/unix release로 시스템이랑 OS 버전이 뭔지 파악해야죠. 그리고 psaux grep root 이걸로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거. 이게 또 권한 상승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령어 find/mesh format이 u=s mesh type f e2 대분울 이거는 권한 상승의 핵심 중 하나인 SSYD 바이너리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쓰면요. 일반 사용자가 실행해도 루트 권한으로 동작하는 아주 특별한 파일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파일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면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어벽이 또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럴 땐 연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쓰는 리버스 TCP는요. 감염된 서버가 밖으로 그러니까 공격자인 저한테 전화를 거는 방식이에요. 근데 방화벽은 보통 밖으로 나가는 낯선 전화를 차단하죠. 반면에 바인드 TCP는 감염된 서버가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가길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방화벽을 우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문가가 되는 길은 결국 꾸준한 훈련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목표를 3가지 다른 도구로 공격해보세요. 도구별 장단점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둘째, IP 테이블스로 일부러 포트를 막는 것처럼 의도적인 실패 환경을 직접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실력이 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략법을 볼 땐 절대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 이 명령어를 썼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사고 과정을 통째로 흡수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모든 지식에는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스파이더맨의 정말 유용한 대사죠. 이 기술들은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방어 방법을 알기 위해 공격을 배우는 것이지 절대로 남을 해치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기술은 여러분 자신의 학습 환경이나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오직 학습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용은 정말 심각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내용처럼 깊이 있는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